안녕하세요, 우라뉴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마블 정발 입문 전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블은 전에 언급드렸다시피 리부트를 진행한 적이 없어서요. 정발 입문하실 때 알아야 하실 내용이 조금 많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DC 같은 경우는 리부트를 해서 알아야 될 사건들이 조금 적은 편인데 비해 마블의 경우 특히 엑스맨에서 대형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고 인물들도 많이 나와서 입문하시기 확실히 더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인물들, 사건들, 아이템, 장소들을 간추려서 꼭 필요한 핵심만, 이것만 아셔도 어느 정도 읽히는 마블용 그러려니 역을 이 영상에서 키워드리겠습니다. 영화 등으로 유명해서 아실만한 내용은 제외하고 여러 타이틀에서 동시에 언급되는 인물이나 사건, 아이템 등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좀 심화된 개념은 추후에 그 타이틀 리딩 가이드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장소부터 알려드릴 텐데요. 사실 마블 코믹스는 미국의 실제 지리를 아시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DC 코믹스와는 다르게 실제 지명을 활용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뉴욕에 미국 히어로의 80%가 산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뉴욕주부터 살펴보자면 맨하튼부터 아셔야 할 텐데 업타운, 미드타운, 다운타운, 로어 맨하튼이라고도 하죠. 으로 나뉘고 업타운에는 할렘과 그 밑으로 센트럴파크, 미드타운에는 브로드웨이와 그 안에 타임스스퀘어, 데어데블이 활동하는 헬스키친이 있고 다운타운에는 월스트리트, 닥터 스트레인지의 생텀이 있는 그리니치 빌리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맨하튼 바로 옆에 허드슨 강이 있습니다. 뉴욕주 바로 옆에 미즈마블 등의 고향 뉴저지주가 있고요. 뉴저지주 안에 있는 맨하튼 바로 옆에 있는 저지시티, 그 옆에 뉴요크시티가 있습니다. 맨하튼 오른쪽에는 브루클린과 그 옆 스파이더맨의 고향 퀸스가 있습니다. 그 외엔 MIT가 있는 매사추세츠주나 어벤져스 웨스트 코스트가 있는 캘리포니아 LA, 썬더볼츠 마운틴이 있는 콜로라도주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가상의 지명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벤져스 맨션입니다. 뉴욕시에 있는 어벤져스의 근거지였으나 어벤져스 타워나 어벤져스 마운틴이 지어진 이후로는 잘 사용을 안 하는 면도 있습니다. 역시 뉴욕 맨하튼 내에 있습니다. 백스터 빌딩입니다. 판타스틱4의 본부이나 많은 히어로들이 들락거리고 많은 이들이 거쳐갔습니다. 타임머신 장치가 있기도 하며 과학하면 빼먹을 수 없는 장소입니다. 역시 맨하튼에 있습니다. 블루 에어리어입니다. 달에 있는 곳이며 사실은 스크럴이 만든 크리 실험기지였으나 버려졌다가 현대의 판타스틱4에 의해 발견된 곳입니다. 놀랍게도 숨쉴 수가 있으며 주시자 와처의 기지가 있는 곳입니다. 아틀란입니다. 이뉴먼이라는 종족의 도시국가입니다. 본디 섬이었으나 공중도시로 뛰어 히말라야로 1차 이사를 하고 지구 공기가 이뉴먼들에게 유해해지자 2차로 블루 에어리어로 옮긴 적도 있습니다. 라트베리아입니다. 동유럽에 있는 가상의 국가입니다. 닥터둠의 고향이며 왕으로 통치한 적도 있는 곳입니다. 이곳 주민들에게 둠은 종교급으로 위상이 좋습니다. 심카리아입니다. 라트베리아에 붙어있는 가상의 국가입니다. 실버 세이블이라는 히어로의 고향이기도 한데 중요도는 낮습니다. 마드리포어입니다. 싱가포르 바로 밑에 있는 작은 성국가입니다. 이곳 정부는 친범죄자 정책, 적은 규제, 타국가가 마드리포어 내의 범죄자 간섭 금지 등으로 인해 이곳은 범죄자의 낙원처럼 묘사됩니다. 네거티브 존입니다. 정물질이 아닌 반물질로 구성된 우주입니다. 판타스틱4가 처음 발견했고 우리 우주가 무한히 팽창하는 데 비해 수축하고 있으며 어나일러스라는 미친 곤충형 독재자가 존재합니다. 판타스틱4는 네거티브 존으로 가는 포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비지 랜드입니다. 노알리라는 아실 필요는 딱히 없는 외계 종족이 남극에 수십억 년 전에 건설한 곳입니다. 그들은 환경을 지속되게 해주는 기계 장치를 만들었는데 그게 수십억 년이 지난 현대까지 작동해 이곳엔 공룡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자르라는 캐릭터가 살고 있으며 비브라늄이 매장되어 있어 가치도 높은 곳입니다. 제노샤, 유토피아, 크라코아 세 장소 모두 뮤턴트들의 섬이라 보시면 됩니다.
하도 박해받은 뮤턴트들이 따로 짐 싸서 이사간 곳이며, 제노시아는 마다가스카르 북쪽에 있다가 찰스 자비에르의 남매 카산드라 노바라는 캐릭터에게 파괴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유토피아 역시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만에 위치한 섬나라이며, 노먼 오스본이 세계관 내 입지가 강해지며 뮤턴트 박해를 시작하자 아스테로이드 M이라는 우주 정거장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했습니다. 최근에는 크라코아라는 살아있는 섬에서 모여 살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망해가는 중입니다. 훈루는 중국의 곤륜 산맥에 위치하며 아이언피스트가 되기 위한 수련지와 같은 곳입니다. 10년마다 문이 열립니다. 바로 옆 히말라야 산맥의 카마르타지와 혼동하시면 안됩니다. 레프트는 뉴욕시 브롱크스에 위치한 교도소입니다. 쉴드에서 운영해 초능력이 있는 슈퍼빌런들을 수감하던 곳이며, MCU의 레프트와는 딴판으로 생겼습니다. 종족은 유명한 뮤턴트는 제외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셀레스티얼입니다. 존재 자체가 수수께끼인 미지의 거인 셀레스티얼은 우주의 탄생 초기에 태어난 존재들로 다른 존재들보다 적극적으로 생명을 탄생시켜 나갔습니다. 현실 조작이나 생명 창조로 보시면 아시겠다시피 전능한 존재들입니다. 생명 창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탄생시킨 생명을 판단하고 심판하기도 합니다. 스크럴입니다. 아주 오래전 셀레스티얼들은 안드로메다 M31 은하에서 파충류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형체 변환이 가능해진 종족이 탄생하는데 이가 바로 스크럴입니다. 이들은 놀랍도록 발전해 대제국을 이루게 이룹니다. 그들 중 슈퍼 스크럴이라는 개체들은 형체 변형으로 상대방의 능력까지 카피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크리는 아주 오래전 프로제니터라는 종족이 행성 훗날 크리 제국의 수도가 되는 팔라에서 원시 크리족을 만나 실험을 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크리족입니다. 파란 피부의 크리족과 살구색 피부의 크리족이 있는데, 훗날 스크럴이 할라로와 살구색 크리족에게 달의 블루 에어리어로 가서 실험을 시키는데, 이 과정 중 화난 크리족이 반란을 일으켜 스크럴들을 죽이고 우주선을 빼앗아 할라로 돌아온 뒤 그들의 기술을 습득해 진보한 문명입니다. 이 때문에 스크럴도 원래는 평화로웠으나 호전적이게 변하고 크리, 스크럴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슈프리모 혹은 슈프림 인텔리전스라는 슈퍼컴퓨터를 숭배하고 황제처럼 여깁니다. 찬달라라는 행성에서 조류에서 진화한 인간형 종족 시아족이 발전합니다. 이들은 곧 빠르게 우주에서 가장 큰 대제국을 만듭니다. 이들에 대해 아셔야 할 건 황제국이라는 점과 황제의 경호원들인 제국 근위대들이 있다는 점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의 잔다르라는 행성에서 우주 민병대인 노바 군단을 만들었습니다. 이들 역시 슈퍼컴퓨터 월드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며 노바 군단에 가입한 일원에게 노바포스를 제공합니다. 노바 군단은 우주 전역에서 활동하는 치안 조직이며 여러 종족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구인 역시 있습니다. 스크럴과의 전쟁으로 크리족은 생체병기를 확보할 목적으로 지구의 원시 인류에게 실험을 하여 이뉴먼이라는 종족을 탄생시킵니다. 이들은 테리젠 수정을 이용해 테리제네시스라는 테리젠 안개를 흡입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뉴먼들을 초능력을 가지게 하고 신체를 더욱 강화시켜줍니다. 이게 근데 안개를 흡입하고 사람이었는데 사물로 변한다던가 하기로 해서 그냥 운빨 로또입니다. 록조라는 강아지도 사람이었다가 변했다는 설정이 있었기도 했는데 지금은 아니고 아틸라안이라는 도시 국가에서 거주하며 알파 원신들을 복제하여 노동에 착취하기도 했습니다. 비행능력, 괴력, 입으로 소리를 낼 때 엄청나게 강한 충격파를 가져 말을 아예 안 하는 블랙볼트라는 왕을 필두로 그와 결혼하여 그의 말을 대변하거나 머리카락을 자유자재로 조종하는 능력을 가진 메두사, 발이 말굽인 고르곤, 존재하는 모든 것의 약점을 볼 수 있는 카르낙, 원소를 조종하는 크리스탈, 순간이동 기능이 있는 강아지 록조, 왕의 동생이자 미치광이 막시무스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막시무스는 지능이 높은 것 외에도 정신조종도 조금 할 수 있습니다. 몰로이드입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긴 한데 지하 관련하면 많이 등장해 추가합니다.
이름처럼 두더지같이 눈이 퇴화된 것이 특징이며 지하 깊은 곳에 살고 있는 종족입니다. 브루드입니다. 곤충 종족 브루드는 은근 근본 있는 종족인데 이들은 시아, 트리, 스크럴들과 비슷하게 탄생하여 우주에 엄청 오래 존재해왔습니다. 아셔야 할 점은 이 친구들은 에일리언처럼 다른 종족을 숙주로 삼아 그 몸 안에 알을 까고 새끼를 부화시킵니다. 다음으로 아이템입니다. 인피니티 잼은 유명하니 간단하게만 설명하자면 힘, 시간, 영혼, 공간, 현실, 정신을 조종하는 보석들이고 원석들을 인피니티 스톤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이 중에서 스페이스 스톤은 코스믹 큐브와는 엄연히 다른 물건입니다. 이 우주가 아닌 다른 대체 우주로 가면 작동이 잘 안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코스믹 큐브는 큐브처럼 생겼으며 MCU 때문에 스페이스 스톤인 줄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아니고 코스믹 큐브는 현실 조작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훗날 코스믹 큐브가 자체적으로 현실을 조작해 여자아이 모습으로 현현하기도 합니다. 얼티밋 널리파이어입니다. 단순히 스위치를 누름으로써 은하계 하나를 날려버릴 수도 있는 이 무기는 판타스틱 4가 절대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갤럭투스를 이기게 만들어준 무기이기도 합니다. 이 무기는 단순히 주시만 하는 주시자가 개입하게 만든 무기이기도 한데 주시자가 알려준 정보로 휴먼토치가 갤럭투스 몰래 찾아내서 지구를 포식하려던 갤럭투스를 물러나게 만들기도 합니다. 거의 먼치킨급 무기라 생김새를 아시면 좋습니다. 파워 코스믹은 갤럭투스와 그 전령들이 쓰는 어떤 에너지로서 상당히 강한 에너지인데 코스믹 파워와는 다릅니다. 근데 사실 독자 입장에선 거기서 거기로 보이긴 합니다. 참고만 해두시면 좋습니다. 에보니 블레이드는 멀린이라는 마법사가 스타스톤이라는 유성으로 만든 마법의 검인데 마법을 튕겨내고 모든 물질을 절단하는 힘을 가졌으나 사용자를 타락시키기도 하는 양날의 검입니다. 블랙 나이트라는 히어로가 사용하는데 블랙 나이트는 대를 이어 물려지는 칭호입니다. 태초부터 존재하였던 분홍색 보석 엠크란 크리스탈입니다. 이를 이용해 다중우주를 이동할 수도 있고 현재와 과거를 이동하는 통로로 쓸 수도 있습니다. 엑스맨이나 코스믹 세계관 아니면 모르셔도 되는 아이템이긴 합니다. 다크홀드는 모건 르페이라는 과거 아서왕의 누이인 마녀가 흑마법을 처음 발견한 악마 악보 대신 크톤이 남긴 두루마리들을 모아 만든 흑마법서입니다. 다크홀드와 관련해 동유럽의 산인 운다고어 산에서 크톤이 이 다크홀드 두루마리를 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비브라늄, 아다만티움, 우루 모두 마블 세계관의 금속들이며 하나같이 단단한 게 특징입니다. 허나 세부적으로 차이점이라면 비브라늄은 진동을 흡수하고 가볍습니다. 세비지랜드와 와칸다서만 채굴할 수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아다만티움은 절대 파괴되지 않는 금속이라는 별칭이 있으며 무겁다는 특징이 부각됩니다. 우르는 마법이 잘 깃드는 금속이며 아스가르드 신들이 사용한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인물은 하도 많아서 가나다 순으로 정리할게요. 먼저 갤럭투스와 그 전령들입니다. 행성 포식자로 잘 알려진 갤럭투스입니다. 파워 코스믹이라는 힘을 가지고 있고 저는 행성 포식자라는 말을 보고 진짜 입으로 먹는 줄 알았는데 약간 에너지 흡수 같은 식으로 먹더라고요. 근데 진짜 먹는 연출이 나오기도 합니다. 끝없는 허기 때문에 계속 먹을 행성을 찾아다니며 이 때문에 포식할 행성을 찾을 전령을 데리고 다니는데 이 전령 중 가장 유명한 게 바로 실버 서퍼입니다. 아셔야 할 만한 건 실버 서퍼가 지구를 포식할 행성으로 택해서 지구에 왔다가 히어로들을 보고 감명받아 갤럭투스에게 항명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솔직히 짱센 갤럭투스가 보아놈이 하극상한다고 지구를 안 먹진 않겠죠? 그래서 앞서 언급한 얼티밋 널리파이어를 판타스틱 4가 주시자의 도움으로 찾아내서 쏜다고 위협하자 안 먹겠다 협상한 게 갤럭투스를 지구에서 쫓아낸 이야기인데 생각보다 자주 언급되니 아시면 좋습니다. 실버 서퍼는 항명죄로 지구에 갇히게 되고 이때 지구에서 히어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김새 때문에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셀레스티얼 종족이 아닙니다. 하행성의 갤런이란 과학자가 시공간 붕괴의 여파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고스트라이더는 유명한데 왜 넣었냐면 악마에게 힘을 받았는데 왜 악마에게 복수하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저 역시 그랬거든요. 1대 고스트라이더인 조니 블레이즈는 사실 사탄으로 위장한 메피스토와 암에 걸린 아버지를 살리려 거래를 했는데요. 이 거래 후 메피스토는 통수를 치고 그의 아버지를 암이 아닌 오토바이 스턴트 사고로 죽게 만듭니다. 그것도 모자라 거래했다면서 영혼을 받으러 오기까지 합니다. 그의 연인이 쫓아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자라토스라는 악마의 정수가 깃들어 버리는데요. 이래서 조니 블레이즈는 악마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게 되었고 히어로 활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조니 외에 로비 레이스만 아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남동생과 같이 살고 있으며 무엇보다 악마와 계약한 게 아닌 총 맞고 죽는데 이때 타고 있던 차에 깃든 영혼이 깃들어 고스트라이더로 부활한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앰플, 본명은 그웬돌린 프루로 독자들이 사는 현실 세계에서 만화로 넘어와서 제4의 벽을 깨고 나는 게 특징입니다. 이름과 외관이 비슷한 그웬 스테이시나 데드풀과는 전혀 상관없는 캐릭터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능력도 둘과는 전혀 연관없는 단순히 주인공 보정을 많이 받는 캐릭터입니다. 나이트로입니다. 11화의 진짜 원흉이면서 간혹 정발작들에 나오는 빌런입니다. 폭발 능력이 있으며 몸을 폭발시킨 후 가스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빌런입니다. 1대 캡틴 마블을 죽인 원흉이기도 합니다. 원작의 닉퓨리는 백인으로 유명할 텐데요. 유명한데 소개드리는 이유는 현재의 메인 지구의 축보요원 닉퓨리는 흑인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실 지구 616이 아닌 지구 1610에서는 닉퓨리가 세뮤얼 L 잭슨과 감쪽같이 똑같이 나옵니다. 세뮤얼은 통보도 없이 자신과 똑같이 그리면서 초상권 침해를 하니까 후에 실사영화 닉퓨리 역은 모두 내가 맡겠다 해서 합의를 받고 MCU가 흥하자 메인 지구인 616에서도 인기에 편승하여 닉퓨리의 숨겨졌던 아들인 흑인 닉퓨리가 등장합니다. 이름도 닉퓨리 주니어로 그냥 닉퓨리라 부릅니다. 데스는 죽음이라는 추상적 개념의 현현이며 이런 존재들은 조금 많은데 그중 특히 데스는 마블 코믹스를 입문하시려면 아셔야 하는 게 타노스와 많이 엮입니다. MCU에선 광신적 신념으로 표현됐던 타노스의 핑거스냅이 코믹스에선 데스에 대한 광신적 사랑으로 표현됩니다. 보통 여성으로 묘사되는데 코믹스에선 그녀의 호감을 사기 위해 타노스는 우주에서 대량 학살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작 타노스에게 호감이 있는 걸로 묘사되는 작품은 많지 않고 데드풀에게 호감이 있는 걸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도널드 블레이크는 토르의 인격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설정 변경들이 있었지만 오딘이 토르의 오만함에 분노해 인간 세계를 추방할 때 기억을 지워버리고 도널드 블레이크라는 젊은 장애인 의대생으로 만든 것이란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토르는 이 당시 겸손과 공감의 가치를 배우고 제인 포스터도 만나는 등 초기 토르에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로그입니다. 원래는 뮤턴트는 엑스맨 리딩 가이드 때 다루려고 했는데 로그는 어벤져스 유니티 스쿼드에도 들어가는 등 좀 네임드 뮤턴트를 알려드립니다. 이름 그대로 도적인데 피부에 닿은 상대의 힘을 흡수하는 능력입니다. 그렇기에 보통은 장갑이나 피부를 가리고 다니고 흡수라서 당한 상대는 고통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상대에 따라 능력의 한계가 없는 강력한 뮤턴트고 비행하고 다닙니다. 추상적 존재는 개인적으로는 데스베인 리빙 트리뷰널만 아시면 입문하시는데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리빙 트리뷰널은 많은 추상적 존재들 중 가장 으뜸이며 중재와 심판의 화신입니다. 그 위로 원 어보브 올이 있긴 한데 모르셔도 상관없다 생각합니다. 릭 존스는 생각보다 비중이 큰 현재는 인간입니다. 감마폭탄 시험장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브루스 배너가 그를 구하기 위해 시험장으로 들어가다 폭탄이 터져서 엄청난 방사능을 몸에 뒤집어 쓰자 브루스 배너는 헐크로 변했습니다. 즉, 릭 존스는 의도와는 다르게 브루스 배너를 헐크로 만든 원흉이기도 하나 미안하다 생각했는지 그 이후로 헐크의 사이드킥으로 활동하다 원조 캡틴 마블의 팔찌 네가밴드를 얻어 네거티브 존에 갇힌 캡틴 마블과 정물질 우주의 릭 존스 둘이 위상전환하면서 히어로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우주에서 오래 지속되던 크리스크럴 전쟁을 지구로 끌고 오기도 했으나 그 끝을 본 것도 릭 존스였습니다. 시크릿 엠파이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등 현대까지도 중요한 캐릭터입니다.
메이커입니다. 마블은 지구 1610이라는 얼티밋 유니버스가 존재하는데요. 2000년대부터 현대인에 맞게 현실적인 설정을 넣어서 리부트한 평행 세계관입니다. 이는 캡틴 아메리카가 동면에서 깨어난 뒤 흑인인 닉 퓨리를 보고 나치의 소행인 줄 안다던가, 죽은 캐릭터가 부활하지 않는다던가, 메인 지구인 지구 616보다 캐릭터들 성격이 많이 변한 것이 특징인데, 이는 메이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티밋 유니버스의 리드 리처즈인 메이커는 빌런 버전 리드 리처즈입니다. 원래는 그 역시도 히어로였으나 수전 스톰에게 까인 후 미쳐서 빌런이 됐는데, 민간인 죽이기, 테러 등 악행에 서슴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메이커는 2010년대 작품을 읽으시려면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아서왕의 이복누이인 모건 르페이입니다. 마블 세계관에서 손꼽히는 마녀이며 흑마법을 다룹니다. 본성도 사악하여 다크홀드란 책을 만들어낸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주 종목이 흑마법인지라 다크둠과 많이 엮이기도 합니다. 방사선에 노출된 후 분자를 조종하는 능력을 가지게 된 오원리스, 몰러킬맨은 본디 강했지만 현대에 와서 더더욱 강해진 자입니다. 정발작 다크 어벤져스나 시크릿 워즈에서 주연급으로 활약하기에 아시고 하시면 좋습니다. 원래도 천재적인 지능과 인휴먼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던 한 소녀가 테리진 암기에 노출된 뒤로 데블 다이노서라는 공룡과 결합하는 인휴먼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데블과 몸이 바뀌기도 하고 타작품에서 중간중간 카메오식으로 자주 출연하는 편입니다. 타노스가 지구에 정찰을 온 적이 있는데 그때 목격자가 바로 헤더 더글라스와 그 가족들입니다. 그 가족들은 목격자란 이유로 살해당했으나 타노스의 아버지 멘토가 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타노스의 아버지 멘토는 심성이 타노스와 달리 착해서 헤더 더글라스와 그의 아버지 아서 더글라스를 타노스의 고향 타이탄으로 데려가 딸은 문드래곤으로 키우고, 죽은 아빠인 아서는 드렉스로 새 육체와 새 정신을 얻어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드렉스는 새로운 정신이 타노스만 보면 미쳐서 스위치가 눌리는 대타노스 전용 병기로 거듭납니다. 그러나 최근은 영화화 탓인지 내내 진지하던 드렉스의 모습보단 개그도 많이 늘었습니다. 문드래곤은 코스믹 세계관이면 자주 등장하니 아시는 게 좋습니다. 미즈 마블은 캐럴 댄버스가 원래 썼던 이름으로 미즈 마블로 활동하던 시기에 캡틴 마블은 마벨이라는 히어로가 있었기에 이름이 겹쳤고, 그가 죽은 한참 뒤인 2012년에야 캡틴 마블로 활약하게 됩니다. 이후 캐럴 댄버스를 존경하던 카말라 칸이라는 소녀가 테리진 안개로 인휴먼 유전자가 각성하여 신체를 병행하는 능력을 가지고 미즈 마블의 이름을 쓰면서 활동하게 됩니다. 원래는 허락도 안 받고 쓴 것이었으나 결국엔 당사자 캐롤에게 허락까지 받아내게 됩니다. 베타레이빌은 말인지 공룡인지 알쏭달쏭하게 생긴 토비나이트라는 종족의 전사입니다. 베타레이빌은 토르와 만나자마자 싸우는데 이 도중 멸리르를 집어들면서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냅니다. 이후 베타레이빌에 감명한 오딘은 그에게 새 망치를 만들어주는데 이가 바로 스톤브레이커입니다. 외모와는 다르게 굉장히 진중한 성격이면서 토르와 아스가르드인들의 조력자로 코스믹과 토르 관련 작품엔 자주 등장합니다. 블랙아웃은 원래 안 넣으려 했는데 시크릿 엠파이어에 굉장히 큰 역할로 나와 알려드립니다. 능력은 다크포스를 다루는 것인데 진짜 말 그대로 검은색 에너지를 다룬다 보시면 됩니다. 능력과 일렉트로 짭 같아 보이는 코스튬만 아시면 됩니다. 블레이드는 뱀파이어인데 왜 뱀파이어를 증오하고 죽이고 다니는지 궁금해하실까봐 넣었습니다. 비밀은 그의 탄생기에 숨어있는데요. 한 뱀파이어가 출산 중이던 임신한 여성을 물자 그 아기에게까지 전해졌고 반은 인간, 반은 뱀파이어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기가 바로 블레이드이며 그는 뱀파이어와 인간 어느 쪽의 환영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뱀파이어를 증오하게 된 것입니다. 고스트라이더와 마찬가지로 제가 마블 세계관에서 이해 안 되던 동족이라 할 수 있는 놈들을 왜 죽이지? 하는 캐릭터라 넣어왔습니다. 정발자에서 비중이 그렇게 큰 캐릭터는 아니지만 한국전쟁에 참여했고 이후 물리학을 전공하여 반물질 연구를 하다 반물질 에너지를 조정하는 능력을 얻게 된 그는 블루마블이란 히어로로 활약하게 됩니다. 1960년대 활약하다 은퇴한 히어로라는 캐릭터인데 얼티미츠라는 팀 멤버라고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티미츠는 얼티밋 유니버스판 어벤져스인데요. 지구 616 버전 얼티미츠는 그와 이름만 같은 전혀 다른 그룹입니다. 우주급 문제를 해결하는 팀이라 보시면 됩니다. 비욘더는 그냥 평범하게 생긴 남성인데요. 사실 엄청난 힘을 숨긴 강자였습니다. 손짓 한 방에 세계를 박살내거나 새로 만드는 등 합니다. 많은 비욘더는 여러 번 설정 변경이 있게 되어서 인휴먼으로 떡락하기도 하고 이후 비욘더에서 진화한 개체들도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 강함 때문에 몰러큘맨과 엮이기도 하며 과거에 휘황찬란한 정적을 지녔던 캐릭터라고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발에 자주 등장하는 캐릭터는 아닌데 그의 힘을 받은 저거너트가 좀 메이저 캐릭터라 추가합니다. 사이토락은 힘의 신으로서 사이토락의 보석이라는 보석을 만진 자에게 그의 힘을 선사해줍니다. 선스파스는 흑점이란 이름대로 태양열을 흡수해 비행, 강화, 분출 등을 하는 히어로로서 그의 친구 캐논볼과 절친입니다. 뮤턴트이며 2010년대 이후 정발작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이름이 샤벨 타이거, 검치 호랑인데요. 본명은 빅터 크리드, 울버린의 숙적으로 울버린과 능력이 동일합니다만은 클로를 꺼내는 게 아닌 손톱으로 할퀴어 공격합니다. 굉장히 잔혹한 성격이지만 선해져서 히어로 활동하기도 합니다. 본명 밥 레이놀즈로 지구 최강이라는 타이틀을 가질 정도로 강한 센트리입니다. 입에서 냉기를 뿜는다든지 히트 비전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슈퍼맨의 능력을 빼다 박았는데 이는 센트리가 어느정도 모티브를 떠왔기 때문입니다. 죽어도 부활하는 능력까지 있는데 무엇보다 보이드라는 인격을 가지고 있는 정신병 환자로 그려집니다. 센트리에 관한 재밌는 이야기들이 더 남았는데요. 이 이야기는 분량이 좀 있어서 따로 센트리 이야기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스크롤걸은 본명 도린 그린으로 다람쥐 소환, 다람쥐와의 대화, 다람쥐 파워를 쓰는데 간간히 개그 요소로 타 작품에 카메오 출연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 친구 상대 전적이 좀 이상합니다. 타노스, 닥터둠, 데드풀, 매그니토, 정복자 캉 등을 상대로 이기는 말도 안 되는 상대 전적을 갖고 있고요. 마블 공식 홈페이지 파워 레이팅은 그야말로 미쳤습니다. 본명은 모니카 램보로 전자기 스펙트럼 내에 존재하는 에너지 형태로 변신이 가능한 캐릭터입니다. 이후 죽은 캡틴 마블, 마벨의 뒤를 이어 캡틴 마블이 되었다가 결국엔 스펙트럼으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생각보다 자주 등장하는 캐릭터입니다. 아담 워럭은 비하이브라는 연구실에서 태어난 개주인간입니다. 코스믹 에너지를 사용하며 고치 안에 들어가 재생한 뒤 자신을 부활시키기도 합니다. 인피니티 스톤을 보호하기 위해 인피니티 스톤을 감시하는 인피니티 워치팀을 결성하기도 합니다. 지구 8이라는 지능을 가지고 있고 이성을 일치하는 헐크로 활동하기도 하는 캐릭터입니다. 브루스 배너 헐크가 잠깐 사라지자 그 사이 헐크라는 이름을 먹기도 하는데 브루스 배너가 복귀한 후 브론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기도 합니다. 네거티브 존의 미친 독재자 어나일러스입니다. 곤충형 종족인데 로봇 같기도 한 신비한 인물로 스크럴의 지구 침공 명분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히어로들과 이익을 위해서 협력하기도 하는 인물입니다. 무엇보다 끊임없이 부활하기도 합니다. 업소 윙맨, 본명 칼 크릴은 사기적인 능력 때문에 자주 등장하는 캐릭터입니다. 접촉한 물질로 신체를 변환시킬 수 있는데 비브라늄을 잡아서 싸운다든지 아다만티움 등등등 능력에 활용되는 무궁무진합니다. 철구를 가지고 다니는 게 특징이며 타이타니아라는 슈퍼빌런 아내가 있습니다. 그의 아내 역시 헐크 같은 힘을 지닙니다. 매그니토와 엑스맨 사이 전쟁 도중 자비에르가 매그니토의 정신을 끄자 매그니토의 자아 속 어둠과 자비에르가 억눌러왔던 부정적 성향이 합쳐져서 생긴 존재입니다. 정신적으로 태어난 존재인 주제에 힘도 센 괴물입니다. 어벤져스와 판타스틱4가 희생하면서 겨우 막아냈는데 이후 어벤져스와 판타스틱4는 프랭클린 리처즈라는 리드 리처즈와 수스톰의 아들의 뮤턴트 능력으로 되살리게 됩니다. 무엇보다 비뮤턴트 히어로들이 희생을 해서 세상의 뮤턴트 차별이 더 심화되는 계기가 됩니다. 와처, 주시자라고도 하죠. 불사의 존재인 주시자들은 절대 우주의 일에 개입하지 않고 지켜만 보기로 합니다. 원래 이들도 우주에 개입하며 이타적으로 다른 이들을 도와줬으나
프로실리카인이라는 주시자의 도움을 받은 이들이 서로 주시자들이 준 원자력 에너지로 핵전쟁을 일으켜 자멸하자 주시자들은 절대 개입하지 않는다는 불문율을 만듭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 종종 개입하기도 합니다. 최초로 마블 코믹스에 등장한 주시자는 우아트입니다. 유명한데 왜 넣었냐 하실 텐데 MCU와 코믹스의 차이점 때문입니다. 소니가 만들었던 MCU와는 달리 행크 핌이 제작하였고 아버지를 앞둘 만큼 돈독했던 사이기도 합니다. 울트론은 스스로 비전을 만들었으나 비전 인공지능의 주체가 원더맨이라는 히어로로 만들어져 비전의 아버지인 울트론을 배신하고 어벤져스 편을 들기로 합니다. 처음 비전이 등장할 땐 빌런처럼 등장하였으나 이후 가장 인간다운 어벤져라는 타이틀을 따기도 합니다. 그래서 코믹스 속 가족관계가 비전의 할아버지는 행크 핌, 아버지는 울트론, 형제는 원더맨이라는 이상한 관계가 생겨버립니다. 울트론은 딱 이 가족관계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원더맨은 국내 인지도와는 달리 상당한 메이저 캐릭터로 제모 남작의 이온 광선을 맞은 후에 초능력이 생겨 이온 에너지 형태로 신체를 바꿀 수도 있고 비행도 가능하고 신체 능력까지 강화됐습니다. 완다를 사랑했기도 하고 오랜 기간 어벤져스였기도 한 캐릭터입니다. 자칼입니다. 본명은 마일스 워런으로 본디 인간이었으나 혈복숭이로 변한 스파이더맨의 빌런입니다. 혹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으로 묘사되기도 하는데 무엇보다 박사라는 설정에 맞게 천재적인 수준의 지능으로 클론을 만들고 다니는데 이때 만들어진 피터 파커의 클론이 스칼렛 스파이더, 벤 라일리입니다. 이후로도 스파이더맨 클론 관련한 이벤트에는 거의 무조건 등장하다시피 하는 캐릭터입니다. 세비지랜드의 왕인 카자르입니다. 외관과 비슷하게 타잔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카자르라는 이름도 호랑이의 아들이란 뜻으로 아버지를 따라 세비지랜드에 갔다가 그곳의 원시인인 맨 에이프에게 아버지가 죽임을 당한 후 범치 호랑이가 그를 데려가 키웁니다. 그게 9살 때라 영어를 구사합니다. 선스파크와 절친인 캐논볼은 이름과 같이 포탄처럼 추진하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선스파크와 마찬가지로 고점이 굉장히 높은 캐릭터이고 2010년대 이후로 정발작에 자주 등장합니다. 캡틴 브리튼은 원래 안 넣으려 했는데 캡틴 아메리카와의 능력을 혼동하실까봐 넣었습니다. 본명은 브라이언 브래독으로 마법사 멀린이 준 의의 목걸이로 캡틴 브리튼이 된 인물입니다. 마법으로 히어로가 된 인물이라 캡틴 아메리카와는 다르게 비행 등이 가능합니다. 퀘이사는 퀀텀 밴드라는 맥에 팔찌를 차서 초능력을 부여받는 캐릭터입니다. 웬델 본이라는 캐릭터가 1대 퀘이사이며 그 이후 에이브릴 킨케이드 등도 퀘이사로 활동했습니다. 클록과 대거입니다. 가출 청소년이었던 타이런 존슨과 캔디보에는 범죄 조직의 화학자에게 실험을 당해 아크포스라는 힘을 쓰며 순간이동도 가능한 클록과 빛을 사용하는 대거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후 히어로로 활동합니다. 프랭클린 리처즈와 발레리아 리처즈입니다. 프랭클린 리처즈와 발레리아 리처즈는 모두 리드 리처즈와 수잔 스톰의 자녀로 프랭클린 리처즈는 부모와는 달리 뮤턴트로 태어났는데 자타공인 최강의 뮤턴트라 해도 될 정도로 강력한 현실 조작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슬로트를 막기 위해 어벤져스와 판타스틱4가 희생했을 때 히어로들이 살아있는 우주를 그냥 툭 하고 만든 것도 프랭클린입니다. 시공간도 마음대로 뛰어넘고 마블 유니버스의 최후까지 살아남는 캐릭터입니다. 발레리아 리처즈는 뮤턴트는 아니지만 아빠도 뛰어넘는 지능을 고작 10살도 아닌 어린애가 보여줬고 무엇보다 가족관계가 조금 복잡합니다. 본디 수스톰이 발레리아를 출산할 당시 방사능 때문에 태어나지 못할 뻔했으나 닥터둠의 과학과 마법을 활용해 겨우 출산에 성공했고 대체 우주선은 발레리아 폰 둠으로 닥터둠의 딸이기도 하고 그걸 또 닥터둠이 알아서 닥터둠은 판타스틱4의 숙적이자 발레리아에게만은 애정의 관계이며 대부기도 합니다. 하복은 스코 서머스, 사이클롭스의 동생입니다. 뮤턴트로서의 능력은 주변 에너지 흡수 후 플라즈마로 방출 등이 있습니다. 형이 형이다 보니 자주 등장하는 편입니다. 행크핌은 조금 복잡한 히어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처음 피미피아를 발견한 후 축소되는 능력과 개미와 소통하는 능력을 지닌 헬멧을 가지고
앤트맨으로 활동하다가 그러던 중 행크는 축소 과정을 뒤집어서 오히려 거대해지는 능력을 개발해서 자이언트맨으로 활동합니다. 조금 활동하다 히어로 활동을 은퇴했는데 이후 자넷 반다인이 납치되자 그녀를 구하기 위해 다시 골리앗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합니다. 이 이유가 중요한데 이 이후 울트론을 만들고 옐로우 자켓이라는 새 수트와 새 활동명으로 바뀐 뒤 행크가 서서히 맛이 가기 시작합니다. 옐로우 자켓은 새 수트와 새 활동명 뿐만 아니라 새 인격까지 만드는데 아주 개차반이라 와스프와 결혼하고 아내 폭행, 악이 없는 상대에게 발포 등 어벤져스에서 퇴출당하기도 합니다. 현재는 정발된 레이지 오브 울트론을 보시면 그 근황을 아실 수 있습니다. 허큘리스는 말 그대로 헤라클레스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그 헤라클레스 많습니다. 나름 근본인데 MCU에선 이제야 영성화됐네. 본명 파커 로빈스 후드는 망토를 입은 악마를 죽이고 그 망토를 입어서 슈퍼빌런이 됐습니다. 망토로 날기도 하고 여러 능력도 쓰고 그만의 범죄 조직을 만들기도 하는 등 세계관 내 입지가 꽤 있는 편입니다. 유명한데 왜 꼈냐 하실 텐데요. 원조 휴먼 토치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휴먼 토치는 실버 에이지의 2대고 1대는 골든 에이지에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안드로이드인 짐 해먼드입니다. 마블 코믹스 1에서 나왔기 때문에 꽤나 입지는 크지만 정발작에서는 마블스나 마블 코믹스 1000 같은 작품들을 제외하면 찾기 힘든 편입니다. 다음으로 그룹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엘더스 오브 더 유니버스입니다. 그랜드 마스터, 콜렉터 등이 속해있는 집단입니다. 우주 초기 여러 종족들의 마지막 생존자들로 자신의 종족들의 생명력을 끌어모아서 사실상 불사에 가깝게 됐습니다. 각 원로들은 어딘가 하나에 꽂혀 있습니다. 파울린 코만도스입니다. 닉퓨리의 2차 세계대전 때의 특공대로 닉퓨리와 그의 측근 덤덤드건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퓨리는 병장이고 덤덤드건은 상병입니다. 인베이더스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의 침공 임무를 맡은 팀입니다. 캡틴 아메리카, 버키, 네이머, 1대 휴먼 토치 등이 팀원이며 훗날 더 추가되긴 하지만 이들만 일단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임입니다. 어드밴스드 아이디어 메카닉스. 이름만 들으면 선역 같지만 하이드라에서 갈라져 나온 과학자 그룹으로 훗날 똑같이 나쁜 짓을 합니다. 에임의 대표적인 나쁜 짓이라 함은 레드스컬을 부활시켜서 코스믹 큐브로 나쁜 짓 하기 등이 있습니다. 소드는 쉴드와는 달리 태어난 지 별로 안 된 집단입니다. 쉴드가 지구 내라면 소드는 외계와 우주를 관리하는 거라 보시면 되고, 피크라는 우주 정거장 본부가 있고 아비게일 브랜드라는 인물이 국장으로 있었습니다. 핸드는 40억 년 전의 악마신 비스트라는 신을 섬기는 닌자 집단입니다. 닌자질 외에도 강령술로 죽은 사람을 되살리기도 합니다. 라이벌 관계로 체이스트라는 무술 집단도 있는데 여데블의 스승인 스틱이 체이스트 소속입니다. 알파 플라이트는 정발 입문을 위해선 그리 중요한 팀은 아닙니다만 캐나다 정부 소속 히어로 팀인 점과 캐나다다 보니 울버린과 엮인다는 점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드나이트 선즈입니다. 악마 릴리스와 그 자식들인 릴린들이 풀려나자 닥터 스트레인지가 만든 오컬트 팀입니다. 나중에 또 비슷한 상황이 되면 그때에 맞게 멤버를 새로 짜서 다시 모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최근엔 게임도 나왔죠. 썬더볼츠입니다. 온슬로트 때문에 히어로들이 죽었다고 알려지자 제모 남작은 본인은 시티즌 V, 그의 슈퍼빌런 친구들은 히어로로 위장시켜 썬더볼츠라는 히어로 팀을 만듭니다. 제모 남작은 정부의 보안이나 기밀들을 알아내려고 창설하고 끝까지 악의를 숨기고 있었지만 나머지 멤버 중 일부가 히어로 삶에 만족하게 되고 개가천선하는 등 팀 내 불화와 정치 탄로 등의 이유로 프랭클린 리처즈가 히어로를 복귀시킨 후에는 히어로들에게 깨지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건입니다. 먼저 셀레스티얼의 호스트인데요. 인터넷 방송 중에 호스팅이라는 용어가 있죠. 비슷한 겁니다. 셀레스티얼은 간혹가다 지구에 와서 실험한다든지 심판한다든지 하는데 셀레스티얼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구에 마시러 온다는 것을 호스트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아셔야 될 점은 정발된 파이널 호스트 전까진 5번의 호스트가 있었고, 첫 번째 호스트는 오딘의 어벤져스를 묵사발 내고 돌아갔다는 점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크리 스크럴 전쟁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스크럴과 크리는 스크럴이 크리 상대로 실험을 하다 크리가 배신하고 우주선을 탈취해 한라로 돌아가 기술 다 빼가 발전한 사건 이후로 자주 싸우는 사이가 되었는데요. 지들끼리만 싸우면 됐지 크리가 캡틴 마블을 사로잡고 어벤져스한테 다시 풀려나고 또 스크럴한테 잡히고 결국 전쟁으로 번지고 하다 크리의 스프링 인텔리전스가 닉 존스 안의 데스티니 포스라는 힘을 발화시켜서 크리와 스크럴의 힘을 정지해 전쟁을 종식시킵니다. 이후 이런 우주적 위협에 대응할 조직이 필요하다 생각한 아이언맨이 비밀 집단 일루미나티를 만들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스파이더맨 클론 사건입니다. 흔히 클론 사가라고 알려진 90년대의 클론 스토리 아크는 하도 길어서 자세한 건 스파이더맨 리딩 가이드에서 알려드리고 대략적인 내용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칼이 만든 스파이더맨 복제인간이 나타나 사실 우리가 클론이라 믿던 자가 진짜고 지금까지 봐왔던 스파이더맨이 가짜다 라는 충격적인 내용이 전개됐었는데 이후 독자들의 반발이 거센 것도 한몫을 한 것인지 훗날 벤 라일리가 사망하고 먼지로 변하면서 다시 피터 파커가 원조였다는 설정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언급을 안하고 가면 뜬금없이 탈옥한 친구들을 볼 수 있기에 알려드립니다. 엘렉트라가 고용한 일렉트로가 레프트를 폭발시켜 많은 슈퍼빌런들이 탈옥했습니다. 정발된 마블나우 스파이더맨에서도 언급됩니다. 어벤져스 프라임입니다. 11호 이후로 빅3가 서로 뭉친 적도 별로 없었고 적대감도 있었는데 시즈 이후로 아스가르드가 파괴되면서 유럽 신화관이 흔들리고 헬라의 승천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 오자 의견 차이를 접어두고 다시 뭉친 사건입니다. 11호 이후로 근 4년 만에 다시 뭉친 겁니다. 엑스맨 대 인휴먼 사건입니다. 이거는 현대 것이긴 한데 정발이 안 돼가지고 알려드립니다. 모종의 사건으로 지구 전역에 테리젠 안개가 노출된 적이 있는데 이게 뮤턴트들에게 치명적이란 사실이 입증되어서 뮤턴트들과 인휴먼 간에 대립이 생깁니다. 인휴먼은 테리젠 안개가 바퓨린이 지키려고 하고 뮤턴트는 없애려고 하는데 당시 인휴먼의 여왕이었던 메두사는 테리젠이 뮤턴트에게 치명적이란 사실을 모르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는 포지라는 뮤턴트와 문걸이 합심해 만든 기계 장비로 테리젠 구름을 파괴합니다. 뮤턴트는 살아남았지만 이제 인휴먼 밥줄이 끊겨서 인휴먼이 멸종 위기입니다. 어우 길었죠. 마블 코믹스가 확실히 제가 생각하기엔 입문 전에 알아야 할 지식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정보들 없이도 입문할 수 있지만 최대한 도움을 드리려고 핵심만 최대한 뽑아온 거고요. 중간중간 솔직히 몰라도 되는 내용이 조금씩 있긴 한데 알고 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예고 드렸던 대로 리딩 가이드로 찾아오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